여러분은 고려를 지켜낸 가장 위대한 전쟁 영웅이 오랫동안 문관으로 활동하며 전투 경험이 많지 않았던 이른을 앞둔 노 재상이었다면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거란이 대규모 원정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넘어 고려로 진격하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본격적인 전투 지휘 경험이 많지 않았던 그 노재상이 과연 어떻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나라를 구원했을까요? 오늘은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영웅의 이름 뒤에는 사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의외의 면모들이 숨겨져 있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볼 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오직 지략만으로 압도적인 적을 물리친 기적 같은 역전극의 전말을 말이죠. 단순한 승패를 넘어선 진정한 리더십과 전쟁의 본질적인 교훈을 만나게 될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과 함께 새로운 시각을 선사할 겁니다. 과연 한 문관의 지혜가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고려의 불안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감찬, 그의 이름은 오늘날 우리에게 위대한 장군의 상징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는 평생을 책상에 앉아 붓을 들고 나라의 기틀을 다지던 전형적인 문관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는 밤늦도록 불을 밝히며 고전을 탐독하고 백성을 위한 정책을 고민했죠. 그의 관심은 오직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고 국가의 번영을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학문적 깊이와 행정 능력을 바탕으로 그는 차근차근 관직의 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려는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북쪽에서는 거란족의 끊임없는 침입으로 국경이 늘 위협받았고 백성들의 삶은 불안의 연속이었죠. 거란 기병대가 압록강을 넘어 고려 땅을 유린할 때마다 조정은 혼란에 빠졌고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강감찬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탁월한 통찰력과 뛰어난 행정력으로 국가의 내실을 다지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문서를 처리하는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고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꿰뚫어보고 미래를 대비하는 해안을 지닌 인물이었죠. 세월은 흘러 강감찬은 어느덧 이른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무기를 든 손보다 붓을 든 손이 훨씬 익숙했던 그가 이제 고려의 최고위직에 오르게 됩니다. 국가의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조정은 그의 비범한 통찰력과 오랜 경륜에 기대를 걸었던 겁니다. 일생을 글과 정책으로 보냈던 한노 문관이 이제는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거대한 적과 맞서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과연 그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가 마주해야 했던 거대한 위기와 그가 세운 놀라운 방어 전략을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고려의 운명을 짊어진 강감찬은 이제 거대한 폭풍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압록강 너머 거란은 이미 지난 두 차례의 침입에서 고려가 보여준 저항에 단단히 벼르고 있었죠. 겉으로는 송나라와의 관계를 끊으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고려를 완전히 자신들의 세력 아래 두려는 야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약 25년 전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물러났던 1차 침입의 기억 이후 거란은 고려를 압박하며 동북방 질서의 주도권을 확고히 하려는 의지를 더욱 노골화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먹잇감을 노리듯 그들은 세 번째 침략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원정은 규모부터가 달랐습니다. 기록에는 소배압이 지휘한 병력이 40만으로도 전하지만 실제 규모는 사료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어 대규모 원정군이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강조됩니다. 40만이라는 수치는 당시 국가의 동원 능력을 고려하면 과장으로 보기도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침공이 고려 조정이 공포에 휩싸일 만큼 압도적으로 느껴졌을 정도의 대규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압록강을 건너 고려 땅으로 물밀듯이 밀려들어왔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기마부대와 보병들의 행렬은 대지를 뒤흔들었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마다 잿빛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파도처럼 고려를 향해 거침없이 전진하고 있었죠. 이 소식을 접한 고려 조정은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압도적인 적의 규모 앞에서 대신들은 공포에 질렸고 수도 개경을 버리고 남쪽으로 피난을 가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터져나왔습니다.
나라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적을 막아낼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이 조정 전체를 짓눌렀을 겁니다. 이때 조정은 다시 한번 노문관 강감찬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에게 상원수의 직을 맡기고 전쟁 지휘권을 부여했죠. 이른을 바라보는 노인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이 결정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파격이자 그의 비범한 통찰력에 대한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강감찬은 모두의 우려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적의 진격로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거란군은 보급로를 최대한 확보하며 빠르게 개경으로 진격하려 할 것이고 그 길목에는 압록강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요충지, 흥화진이 있었습니다. 강감찬은 바로 이곳을 첫 번째 방어선으로 삼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의 방어 전략은 일반적인 전투 방식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보다는 지형과 자연을 이용한 기습작전을 구상했던 겁니다. 흥화진 주변에는 크고 작은 하천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감찬은 이 하천의 상류를 막아 거대한 둑을 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소수의 정예 병력을 숨겨두었죠. 그의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기발했습니다. 거란군이 흥화진으로 접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적의 본대가 둑 아래를 지나는 순간 쌓아두었던 둑을 터뜨려 엄청난 물살로 적을 덮치는 것이었습니다. 쏟아져 내리는 물벼락 속에서 혼비백산할 거란군을 향해 매복해 있던 고려군이 기습 공격을 가한다면 병력이 얼마나 크든 간에 선봉의 흐름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초반의 혼란이 전쟁 전체의 속도를 바꿀 수 있다고 내다본 겁니다. 이러한 기습작전은 단순히 적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넘어 거란군의 사기를 꺾고 고려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었습니다. 또한 거란군의 빠른 진격을 늦추고 고려군이 본격적인 방어태세를 갖출 시간을 벌어줄 수도 있었겠죠. 그는 더 나아가 만약 거란군이 흥화진에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곧장 개경으로 향한다면 보급로가 길어지고 후방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점까지 계산했습니다. 흥화진의 병사들은 노원수의 지휘 아래 묵묵히 둑을 쌓고 물을 모았습니다. 차가운 강물 속에서 둑을 쌓는 병사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과연 이 기상천외한 작전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강감찬은 흔들림 없이 그들을 독려했고 병사들은 그의 비범한 지략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죠. 마침내 거대한 둑이 완성되고 그 아래로는 거란군의 선봉대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강감찬의 물을 이용한 기습작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성공이 거대한 거란군을 막아낼 결정적인 한 수가 될 수 있을까요? 거대한 둑 아래로 거란군 선봉대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을 때 강감찬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들을 주시했습니다. 거란의 대오가 둑 아래 넓은 들판에 충분히 들어서자 기다렸다는 듯 하늘을 찢는 듯한 고려군의 나팔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죠. 그것은 곧 작전 개시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준비해 두었던 둑을 터뜨리자 모아두었던 물이 한꺼번에 흘러내리며 거란군 진영을 덮쳤습니다. 억눌렸던 물줄기가 굉음과 함께 쏟아져 내리며 거란군을 향해 거대한 파도처럼 돌진했습니다. 순식간에 평화롭던 흥화진 일대는 아비규환으로 뒤집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수공기습에 거란군은 크게 당황했고 대오가 흐트러지며 진격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기 시작했죠. 갑작스러운 물살은 진격하던 대오를 흔들어 놓고 진영을 갈라놓으며 곳곳에 혼란을 만들었습니다. 말들이 놀라날뛰고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부대 간의 연결이 끊기고 지휘가 제대로 닿지 않기 시작했죠. 그 결과 거란군의 선봉은 잠시 방향을 잃었고 강감찬이 노렸던 대로 진격의 리듬 자체가 깨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물에 잠겨 혼란에 빠진 거란군을 향해 매복하고 있던 고려군이 맹렬히 돌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함성과 함께 고려 병사들은 거란군의 약해진 심장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들었죠. 칼날은 거란 병사들의 혼란을 틈타 무자비하게 파고들었고 활에서 뿜어져 나온 화살들은 비 오듯 쏟아져 내리며 적들을 더욱 깊은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고려군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물의 기세를 타고 적을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거란군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병력이 기록상 40만으로도 전할 만큼 대규모였던 만큼 일부는 혼란을 수습하며 다시 대오를 정비하려 했죠. 수공기습의 충격에서 벗어난 병력은 흩어진 전열을 가다듬고 고려군의 공격에 맞서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이때 벌어진 격전은 흥화진 일대를 피와 함성이 뒤섞인 혼란의 전장으로 바꿔놓았고 양측은 여기서 서로의 힘과 의지를 시험하듯 거칠게 부딪혔습니다. 강감찬은 이 모든 상황을 침착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략은 단순히 물을 이용한 기습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격렬해지던 순간 거센 바람과 흙먼지가 겹치며 시야가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 혼란은 전장 곳곳의 판단을 더 어렵게 만들었죠. 강감찬은 이런 변수 속에서도 대오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지시를 정비했고 상대의 혼란이 커지는 틈을 놓치지 않으며 전투의 주도권을 한 번 더 끌어당겼습니다. 모래와 흙먼지가 적들의 시야를 가렸고 고려군이 쏘아올린 화살들은 바람을 타고 더욱 강력하게 거란군의 진영을 꿰뚫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강감찬은 이미 거란군의 퇴로까지 계산해두었죠. 퇴각하려는 거란군을 향해 숨겨두었던 또 다른 고려군 기마부대가 맹렬하게 돌진했습니다. 그들은 거란군을 완전히 포위하며 도망칠 길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삼면에서 조여오는 압박은 거란군에게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사방에서 조여오는 고려군의 압박, 예측할 수 없는 바람의 공격, 그리고 이미 물벼락으로 무너진 사기까지 거란군은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거대한 전열은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죠. 병사들은 무기를 버리고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고려군은 추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감찬은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끝까지 추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적에게 시간을 주지 않고 전열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끝까지 몰아붙이는 추격전의 성격을 띠었습니다. 흥화진에서 예기치 못한 혼란을 겪은 거란군은 계획했던 속도로 남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곧바로 철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오를 재정비한 뒤 다시 남쪽으로 진군했고 강감찬은 적이 깊숙이 들어올수록 보급은 길어지고 피로는 누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계산했습니다. 그는 무리한 정면 승부를 피하며 거란군의 전력을 서서히 소모시켰고 마침내 압록강 방면으로 퇴각하려는 시점의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전의 무대가 바로 귀주였습니다. 귀주 일대는 거란군이 결정적인 타격을 입은 최후의 결전장이 되었습니다. 거란군은 큰 피해로 전열이 무너졌고 퇴각 과정에서까지 추격을 받으며 더 이상 전쟁을 이어갈 힘을 잃었습니다. 고려군은 이 불가능해 보이던 전투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문관으로 명성을 쌓아온 70대의 강감찬이 전장의 경험보다 분석과 결단, 지휘로 거대한 침공군을 꺾는 승리를 만들어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해안과 용기가 고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죠. 귀주대첩의 승전고가 울려 퍼지면서 마침내 고려 땅에는 오랜 불안과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평화의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패전 이후 거란은 대규모 침공을 다시 감행하지 못했고 고려와 거란의 관계는 무력 충돌보다는 외교 중심의 국면으로 점차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불씨가 꺼진 후 고려는 비로소 자주적인 국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며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강감찬 장군은 개선 장군으로서 개경으로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한 영웅에게 뜨거운 환호와 존경을 보냈죠. 70대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이대한 승리를 이끌어낸 그의 업적은 고려 역사에 길이 빛나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문관이 아니었습니다. 일생을 학문과 행정에 몰두해온 지혜로운 선비이자 동시에 누구보다 날카로운 전략적 통찰력과 불굴의 용기를 지닌 위대한 지휘관이었으니까요. 강감찬 장군이 보여준 리더십은 참으로 특별했습니다. 그는 압도적인 전력의 차이 앞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치밀한 분석과 과감한 결단으로 적의 허점을 파고들었죠. 특히 귀주대첩에서는
전장의 지형과 기상 조건을 유리하게 활용하며 전략적으로 전투를 이끌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병법에 능통했을 뿐 아니라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심리까지 꿰뚫어보는 해안을 지녔음을 증명하는 대목이 아닐까요? 그의 문무겸비 리더십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정신과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에서 비롯되었을 겁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는 자신의 모든 지혜와 경험을 쏟아부어 고려를 구원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고려의 자주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드높인 정신적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고려는 동아시아 국제 질서 속에서 당당한 주권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었죠. 강감찬 장군의 삶과 기주대첩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던져줍니다. 예측 불가능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로 맞서야 할까요? 압도적인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기보다 치밀한 분석과 과감한 실행력으로 난관을 돌파했던 한문관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지혜와 용기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죠. 강감찬 장군이 남긴 유산은 단지 승리의 기록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전해지는 용기와 지혜의 메시지이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울림일 겁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도전 앞에서 겉으로 보이는 힘에 압도당하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와 결단력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고려의 운명을 바꾼 위대한 영웅, 강감찬 장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 속 숨겨진 인물과 그의 놀라운 이야기를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